정세화 정책에 제가 기고한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전략과 북핵 협상 재개 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미 관계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나서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윤곽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북한과 미국과의 그 북핵 협상 이것이 어떻게 재개될 것이며 또 우리 정부는 어떤 정책을 취해야 북핵 문제의 진전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는데 북핵 협상 재개 정책이 중요하냐? 사실 그 하노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사실 한반도 평화가 크게 진전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 정치적 논리로 김정은과의 협상이 사실 거의 타결된 상황이었는데 그 예정된 타결을 하지를 않고 더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내놨고 김정은이 거기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하노이 그 정상회담에 별 성과를 없이 끝났죠. 그 이후에 남북 관계는 계속 정체 내지 악화됐고 급기야 작년에는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최근에 와서도 대북 전단 살포를 가지고 또다시 강력히 비난하면서 마치 군사적 행동이라도 할 것처럼 그런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북 관계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정체 내지 악화됐고 북미 관계 역시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주선으로 그 판문점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동이 있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문점에서도 그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의사를 밝혔는데 실제로 또 이걸 또 안 지키고 그래서 결국 미국이 김정은을 대통령이 3번이나 만나주고 하는 그런 성의는 보였지만 북한이 바라는 약속을 이행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없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판문점 3자 회동 이후에는 정상회담이나 그 어떤 그 의미 있는 그런 협상이 진행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북미 관계가 이렇게 정체되니까 거기에 또 영향을 받아서 남북 관계는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계속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전혀 응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북미 간의 협상이 시작돼야만이 그 남북 관계도 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그 대북 정책 검토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서 북미 간의 북핵 협상이 재개돼야만 남북 관계도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서 북미 간의 북핵 협상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 북한에 대해서 정책을 검토하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탑다운 방식의 외교 또 빅딜 방식의 일괄 타결식 북핵 해결 방법 이것이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희대의 독재자 인권 탄압하는 그 공산국가 지도자에게 국제사회에 오히려 찬란하게 대비하는 그런 기회만 제공했지 북핵 문제 해결에는 하나도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그 우리는 즉 바이든 행정부는 탑다운 방식 그 접근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애초부터 분명히 해왔고 탑다운 방식뿐 아니라 그 빅딜이나 그런 일괄 타결식 방법보다는 실무회담부터 시작해서 성과가 있으면 점차 올라가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만 있다면 정상회담도 굳이 배제하지는 않겠다. 이런 정도의 태도를 보여왔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4월 30일 젠사키 대변인이 결국은 북핵 문제 해결의 그 어떤 접근법을 중심으로 한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그 내용인즉슨 그 트럼프 방식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건 뭐 본래 우리가 예상되어 했던 부분이죠. 그뿐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그 북핵 문제를 다뤘던, 즉 오바마 행정부 때 북한을 다뤘던 전략적 인내 방식도 하지 않겠다. 전략적 인내 방식이라는 건 다들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먼저 비핵화의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북한과 대화조차 할 의미가 없다. 이런 굉장히 소극적인 정책이죠. 그 결과 2009년부터 시작된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북한과 실질적인 대화 한번 해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다시 전략적 인내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는다면 그야말로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될 것이고 우리는 핵을 보유한 북한과 맞상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뻔했는데, 그나마 지금 오바마식도 아니고 트럼프식도 아니고 그 중간 정도다라고 이렇게 하는 방식을 내놨습니다. 중간 방식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중요한 것은 트럼프 오바마 시대에도 했던 대북 제재는 그대로 지속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변함이 없고요. 북한에 대해서 대화하는 그 관여하는 방식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처럼 북한이 먼저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대화조차 안 하겠다, 이런 소극적인 태도도 아니고, 또 트럼프처럼 야 김정은 직접 나와서 나랑 담판을 하자, 이런 탑다운 방식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까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대화의 문은 열어놓지만, 그렇다고 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무 협상부터 점진적인 접근 방식으로 해서 실용적으로 접근해서 성과가 있으면 정상회담까지도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굉장히 그 날선 반응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녹화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 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 자체를 두고 그 북한의 논평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서 첫 번째 연설을 한 그 내용 중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맹국 및 우방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외교와 그 단호한 억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측에서는 그 외무성 대변인이나 북미국장의 담화를 통해서 이러한 그 단호한 억지, 이게 북한의 명예를 훼손했고 또 이 대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 인권주간을 통해서 국무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북한은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제일 그 인권이 탄압되는 나라로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 전 세계가 규탄하고 또 시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러한 행동을 미국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예상했던 대로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고 턱도 없는 이런 터무니없는 험담을 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 원수에 대한 모독이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하면서 아주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는 대남 문제에 있어서도 김여정이 그 대북전단 살포,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이것을 못하게 억제하지 못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식으로 기존의 남북 합의라든지 아니면은 뭐 금강산 관광 개발하는 그 담당 부서라든지 조평통이라든지 이런 여러 그 남북 관계 부서를 뭐 아주 폐지해 버리겠다, 또는 뭐 군사행동을 할지도 모른다, 모든 건 남한 당국 책임이다, 이런 태도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세화 정책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러한 북미 간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런 양상이라는 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북미 간의 북핵 협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북미 간의 물론 신경전 차원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만 자칫하면은 북한의 도발과 여기에 대한 미국의 강경 정책으로 한반도에 또다시 긴장 국면이나 신냉전적 분위기가 다시 조성될 수 있다는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일본과 서울을 방문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인권 문제를 크게 비난하면서 이러한 그 인권을 탄압하는 독재 국가에 대해서는 민주국가로서 우리가 민주국가 동맹 차원에서도 이들의 공동 대응해야 되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 아태 지역에 상당한 안보 위협이 되는데 이 한국과 미국이 동맹 차원에서 여기에 공동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습니다. 즉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전략 기조 중에 특이한 점은 물론 뭐 다자주의를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다자주의를 다시 존중하고 국제협력을 추구하고 그리고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그런 세계 질서 주도국이 되겠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주의나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 문제를 들고 나와서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이런 인권과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민주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공동 대응해야 된다, 이런 기조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한미동맹이 반중 동맹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블링컨 장관이 서울에 와서 얘기하기를 아태 지역에 중국의 안보 위협이 되고 있고 우리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니까 이런 안보 위협에서 공동으로 행동하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결국은 한국과 미국이 가치 동맹으로서 중국과 북한에 대항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무역에 있어서 수출에 있어서 일본과 미국, 유럽의 절반에 해당되는 수출 대상국일 뿐 아니라 30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안겨주는 나라이고, 또 안보 부분에 있어서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거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거나 북한의 급변사태가 났을 때 대처한다거나 우리가 평화통일로 나아갈 때 주변국으로서 이것에 호응하거나 하는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나라인데, 우리가 만약에 반중국가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경제적인 엄청난 손실뿐 아니라 안보 부분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엄청난 위해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 점에 유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북미 간의 그 신경전이 그간에 있었는데요. 이거 뭐 주요 내용은 미국이 뭐 북한의 인권 문제나 따지고, 또 이란에 있어서도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이라고 하는 게 북핵 문제에서도 시금석이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있어서 이란과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합의를 깼는데, 그러면 미국이 다시 그냥 약속, 협정에 복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정에 그냥 복귀하는 게 아니라 이란부터 먼저 선행동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란과의 그 핵합의도 복원이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을 북한이 보면서 자기들의 체제 내부 문제를 따지고 그 다음에 이란 핵합의 복원, 이런 과정을 보건데 이 미국의 태도가 별로 마땅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북한이 지금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코로나로 엄청 어렵고 그 다음에 대북 제재로 더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데다가 작년에 홍수나 자연재해까지 닥쳐서 굉장히 지금 경제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상당히 늦춰져 왔기 때문에 북한이 3월 21일에는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게 됐고 3월 25일에는 단거리 탄도탄 미사일까지 반설했습니다. 이건 탄도탄 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위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서 안보리 위배 사항 이름을 지적도 하며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면 상응 조치를 하겠다. 또 그러나 외교에 나설 준비도 되어 있다. 이렇게 양면적인 대답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가 나왔는데 이러한 기조에 대해서 북한이 날선 반응을 지금 보였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북미 협상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냐.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때 물론 그 이전에도 당장에 영국에서 정의용 외교장관이 블링컨 장관과 만나서
이 북핵 협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 아마 논의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 정부가 미국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문제의식으로는 사실 미국이 북핵 문제가 동북아와 전 세계 안보에 엄청난 위협이라고 매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국력을 보면 경제력으로는 북한의 600배의 경제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핵무기만 하더라도 약 300배의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 각종 투발 수단을 생각하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또 미국에서 잘 폭발할 수 있을지 그게 뭐 불명확하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이틀 내에 북한을 완파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가공할 만한 국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다면 이렇게 수백 배 강한 국력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으로 기회를 준다면 북한은 자신의 체제 유지만 보장이 된다 그러면 아마 그 비핵화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까지 역대 미국 행정부의 태도를 보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북핵 문제를 자국의 어떤 그 외교 안보적 또 국제정치적인 이해관계 득실을 따져서 북핵 문제를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인권 문제를 그렇게 따지는데 인권 문제를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따지면 가뜩이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인데 김정은으로서는 인권 문제를 그렇게 따지면 북한의 안보 딜레마는 더욱 가중되고 그렇게 돼서 김정은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그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미국의 제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산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대면서 주민들에게 더 엄격한 생활을 강요하고 또 주민들을 동원을 더하고 또 체제를 더 강화해서 주민들의 삶을 더 척박하게 만드는 그런 그 빌미로 미국의 대북 인권 이런 비난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제재도 그렇고 인권 문제를 따지는 이런 압박도 이것이 독재 정권에 의해서 악용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듯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권 문제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독재 정권에 강압을 가하면 실제로 압도적인 국력을 가져서 독재 정권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하면 모르지만 그냥 그 명분상 비난하고 압박하고 제재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정권으로서는 오히려 제재를 가하는 그 국가나 정권과 적대 관계만 할 뿐 인권 개선에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북핵 문제 해결도 못하고 인권 개선도 못하는데 왜 인권 문제를 왜 전면에 내세워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인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북핵 문제 진전을 가져오면서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그러는 가운데 좋은 분위기에서 얘기하고 또 인권을 개선하면 좀 보상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실질적인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방안은 그렇게 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 트럼프나 오바마 방식이 아니라 중간 방식을 택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보다는 지금 북한이 미국의 협상 종용에도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이 왜 이런 협상이 안 나오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3번 만나줬을 뿐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4개항 중에 1번, 2번에 해당되는 북미 관계 정상화라든지 아니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거의 성의를 보인 게 없습니다. 김정은은 반면에 그 핵실험장을 북락시켰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장 해체 수순을 밟았으며 그 다음에 인질 3명을 돌려보냈고 유해를 송환했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 안 하고 핵실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핏 따져봐도 5가지나 북한은 성의를 보였는데 미국은 김정은을 만나주기만 했을 뿐 실질적인 북한에게 약속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김정은과 진짜 대화를 하고 싶다면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또 김정은의 체면도 좀 살려주면서 약간의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하는 용의도 보이고 싱가포르 합의도 존중한다고 하는 그런 명시적인 정책이 나와야 북한도 체면을 세우고 대화에 나올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권 문제 같은 거 이런 거는 전면에 내세우지 말고 일단 비핵화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천천히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북한이 대화에 만약 그렇게 해서 나올 경우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처음부터 핵 프로그램의 전모를 밝혀라. 또 중단거리 미사일까지 다 폐기해야 된다. 또 사찰을 바로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처음에 모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아마 북한은 협상장에서 바로 철수해 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단계를 정해서 처음에는 북핵을 동결시키고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리고 약간의 부분적인 시설 해체 이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해체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고 사찰도 처음부터 너무 강압적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북미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상호 신뢰가 쌓이는 가운데 사찰도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정부가 미국 행정부를 잘 설득한다면 미국이 좀 전향적인 이니셔티브를 취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김정은도 지금 도발을 할 것인지 대화에 나올 것인지 망설이고 있는데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큰 기대를 걸면서 설명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